어둠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스며드는 것이었다. 바닥에 금이 간 파이프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 물에 젖은 시멘트 벽에서 흘러내리는 녹빛 물줄기, 그리고 그 틈새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금속 긁는 소리. 쿵, 쿵. 철판 위를 구르는 발자국은 누군가의 고통 어린 신음처럼 반향을 일으켰다. 그 소리에 이끌리듯 희미한 조명 속에서 소녀의 발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못한 채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이름은 티나였다. 티나는 분명 자기 방 침대에서 잠에 들었는데 눈을 뜬 순간 이곳에 있었다. 이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공포가 무겁게 가슴을 누르고 있었고 그 무게는 그녀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젖은 셔츠를 움켜쥔 채 어둠 속을 더듬듯 걸어 나아갔다. 쾅! 무너지는 파이프가 갑작스럽게 옆에서 터져 나왔다. 증기가 하얀 안개처럼 시야를 덮었고 그 안에서 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모자, 불에 그슬린 듯한 피부, 그리고 악마처럼 빛나는 눈. 무엇보다도 가장 끔찍한 건 그의 오른손이었다. 낡고 찢어진 가죽 장갑에 끼워진 4개의 날카로운 강철 칼날.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며 철판을 긁었다. 끽끽. 금속이 울부짖듯 울려 퍼졌다. 티나의 귀는 그 소리로 파열될 듯 했고 그녀의 심장은 몸속에서 뛰쳐나올 것처럼 고동쳤다. 그가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다. 티나, 낮게, 그러나 피를 얼어붙게 하는 목소리.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뒤는 막다른 통로였다. 손가락 사이 칼날이 천천히 그녀의 목선을 향해 다가왔다. 싫어, 제발. 티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부짖었다. 순간 칼날이 번쩍 빛나며 그녀의 몸을 꿰뚫으려는 찰나. 아! 그녀는 비명과 함께 몸을 일으켰다. 방 안이었다. 침대, 벽지, 옆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로드. 꿈이었다. 하지만 가슴팍은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손가락은 아직도 무언가를 막으려는 듯 떨고 있었다. 다음 날 티나는 친구 낸시와 글렌을 불러 전날 꾼 악몽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꿈속의 남자가 너무도 생생했다고, 심지어 손가락 칼날로 벽을 긁는 소리까지 귓가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낸시는 그저 기묘한 꿈일 뿐이라며 웃어넘기려 했다. 글렌도 어색하게 농담을 던졌다. 그러나 낸시의 눈빛 어딘가에는 티나의 공포가 스며들어 있었다. 사실 그녀 역시 최근 비슷한 악몽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티나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이번엔 더 어두웠다. 집의 벽은 종이처럼 찢어지고 천장은 끈적이는 핏물로 젖어 있었다.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기괴하고 마치 고통을 즐기는 듯한 웃음. 그녀는 도망쳤지만 그 웃음은 더 가까워졌다. 갑자기 발목을 무언가가 잡아챘다. 넘어지며 본 것은 바로 그 얼굴. 불에 타 흉측하게 일그러진 남자의 얼굴. 그리고 번쩍이는 칼날. 비명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로드가 깨어났을 때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티나의 몸이 보이지 않는 힘에 잡힌 듯 허공에 던져지고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녀는 칼날에 찢겨나가듯 몸이 갈라졌고 마지막으로 절규한 후 피투성이가 되어 침대 위로 떨어졌다. 로드는 경악하며 방을 뛰쳐나왔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경찰은 곧 그가 범인이라 단정했다. 하지만 낸시는 진실을 알았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반드시 그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다음 밤 낸시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일부러 잠을 청했다. 그녀는 꿈에서 곧바로 어두운 보일러실에 들어섰다. 증기, 녹슨 철창, 울려 퍼지는 금소금, 그리고 그가 있었다. 넌 티나의 친구구나. 그의 혀는 길게 입술을 핥으며 끔찍한 소리를 냈다. 낸시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주위를 살펴 출구를 찾으려 애썼다. 그의 칼날이 스치며 불꽃을 튀겼고 낸시는 가까스로 몸을 굴려 피했다. 하지만 발목이 잡히는 순간 그녀는 강제로 깨어났다. 땀으로 젖은 시트, 새벽의 공기,
여전히 뛰는 심장. 하지만 그녀의 팔뚝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점차 낸시는 알게 되었다. 그 남자 프레디 크루거, 한때 아이들을 살해하던 살인마였으나 부모들의 분노에 의해 산채로 불태워진 자.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다. 악몽 속에서 되살아나 아이들의 꿈을 통해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근래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낸시는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었다. 이 상처를 봐. 내가 스스로 낸 게 아니야. 꿈에서 그가 나를 공격했어. 그는 우리 모두를 죽일 거야. 근래는 그녀를 달래려 했지만 낸시는 점점 지쳐갔다. 잠들면 죽는다. 그렇다면 버틸 수밖에 없다. 그녀는 커피를 들이키고 알람을 여러 개 맞추고 스스로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는 있었다. 글렌 역시 결국 잠들었고 그의 방은 순식간에 피의 무대로 변했다. 침대가 그를 삼켜버린 듯 피가 분수처럼 솟아오르며 방 전체를 물들였다. 낸시는 비명을 질렀다. 이제 남은 건 그녀뿐이었다. 마지막 밤 낸시는 결심했다. 꿈에서 그를 끌어내 현실에서 죽이겠다고. 그녀는 집 안 곳곳에 함정을 설치했다. 망치, 화약, 불길. 그리고 깊은 숨을 고른 뒤 스스로 잠에 빠져들었다. 그곳에서 프레디는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너구나. 그는 칼날을 번쩍이며 웃었다. 낸시는 그를 도발하며 미친 듯이 달렸다. 함정은 하나하나 발동했고 그는 분노의 비명을 지르며 불길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 낸시는 깨달았다. 그를 죽일 수 있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 그녀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를 향해 말했다. 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냐. 넌 내 두려움이 만든 허상일 뿐이야. 프레디의 얼굴은 뒤틀리며 연기에 휩싸여 사라졌다. 낸시는 헐떡이며 깨어났다. 아침의 햇살이 창문을 세우며 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다. 그녀는 안도하며 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러나 순간 불길한 웃음소리가 어딘가에서 메아리 쳤다. 자동차가 갑자기 그녀를 삼켜 문이 잠겼고 그녀의 어머니는 창문 속으로 끌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마지막 비명과 함께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결코 평화가 아니었다. 언제든 잠이 오는 순간 그는 다시 돌아올 테니까. 꿈과 현실이 섞이는 고전 공포 영화 나이트메어. 어떠셨나요? 썰수가 어린 시절 정말 무섭게 봤던 영화라 꼭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